다음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이준석 제대로 내정치, 박지원 엑스파일 논란입니다. 이준석, 박지원 두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발언 때문에 정치권이 좀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우선 이준석 대표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앞서서 자신의 어떤 공적, 성과를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바로 호남 지역 당선인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축하 행사를 가진 건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호남에서 제2당이 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성과 그리고 특히 호남에서 얻은 성과를 강조하고 계속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의 호남 당선인들의 그런 어떤 배출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감개무량한 것이라는 걸 오늘 한번 다시 깨닫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명실상부한 호남에서의 제2당입니다. 비록 민주당의 덩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작긴 하지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광역단체장 후보도 여기에 배석하신 우리 조배숙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가지고 절대 호남은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호남 포기 전략의 포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지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 혼합 광역 기초의원 당선인 7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7명을 이제 초대를 해서 축하 행사를 가진 건데요. 이준석 대표,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 호남 소외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2038년에 호남 대구 광주 아시안 게임 유치와 다음 총선에서는 무조건 국회의원 1명은 호남에서 배출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까지 하면서요 자신의 어떤 성과를 굉장히 강조하는 행사를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지금 호남에서 명실공히 제2당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듣기에 따라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쓱 흘려듣게 되지 않는 게 김현 기자, 어제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정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대표 취임 1주년 기자단과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오는 멘트였습니다. 이제 자기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 문제들에 대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비판과 비난을 가해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느라 당의 대선과 지선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는 너무 심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따져 물을 것이고 적어도 당당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이준석 색채를 국민의힘에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거든요. 특히 어제 발언 중에 90분 동안 이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좀 살펴보면은 지난 선거에서 지금 정진석 의원이 계속해서 이 공천 관련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당대표의 권한인데 지난 선거에서 정진석 당신에게 내가 이거 줬지 않느냐. 고맙다고 소리를 못 들을 망정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건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지금 또 기억하시겠지만 정진석 의원이 SNS에서 정치 선배한테 무례하다 이런 식의 SNS 글을 올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나이가 더 있는 국회 부의장이지만 서열을 좀 따져보면은 여당 대표, 당대표가 더 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심하고 친윤계를 향해서 어떤 겨냥한 발언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정진석 부의장이 자기 정치하는 거냐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 자기 정치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뒤끝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요. 정 부의장이 말한 자기 정치랑 이준석 대표가 말한 자기 정치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이 자기 정치 하겠다라는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고 누군가 어떤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을 비판을 할 때는
그게 이제 성과가 안 나오고 본인의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을 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 중에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이 돼서 더 높은 네.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성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선거 다 이겼지 않냐, 대선, 지선 다 이겼지 않느냐.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이래 해도 욕 먹고 저래 해도 욕 먹으니까 자기 정치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네. 거고 그게 단순히 자기 개파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저 행간에는 한마디로 하면 당을 개혁하겠다. 개혁함으로 인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 정치도 하면서 이 당의 쇄신을 이끌겠다라는 어떤 자부심, 자신감의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표현 중에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무기를 들고 싸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밭을 갈아야 됐대라고 네, 그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밭을 가는 거는 사실은 개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해석을 하자면은 네.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선거는 끝나고 외계인하고 싸우던 거 끝나고 이제 각자 자기 정치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당내 긴장 관계, 긴장감은 상당히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네. 없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그 징계 문제를 놓고도 이제 당분간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개파를 만들겠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윤리위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영 기자,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사실 윤리위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윤리위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성상납 의혹을 둘러싼 국민의힘 윤리위의 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당대표 임기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4일에 윤리위원회가 지금 그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에 앞서서 좀 그 흔들기 차원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는 또 분석한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4일가 아니고 또 27일로 늦췄다고 합니다. 또 보면. 아 날짜를 늦췄답니까? 27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윤리위에서 한다는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지 그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압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진석 부의장한테 너무 가혹한 얘기 같은데 저는 빨리빨리 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예. 이 건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6개월 가까이 저는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이거 좀 빨리 좀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 지금 24일에서 27일로 연기가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준석 네. 대표 이것 때문에 지금 6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길게 끌지 않겠다. 빨리 열어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도 자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6개월간 고생하고 있다. 빨리 좀 끝내달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 윤리위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포인트이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위시한 이 당 지도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좀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네. 이때 이 최고위원 임명과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놓고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이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윤,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을 안철수 의원이 추천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이 국민의힘 고쳤을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 최고위원으로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기토를 좀 내놨고요.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당 몫으로 준 최고위원인데 왜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한테 다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홍보본부장, 대변인, 부대변인 여러 명을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취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당권을 두고 좀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신경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조금 흥미로운 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좀 누가 이끌어가는 게 좋겠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일반 국민이 포함된 이 전체 응답자들은 네. 안철수 의원 쪽을 좀 더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반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이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들을 더 앞으로 이제 차기 좀 당 지도부에 어울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흥미로운 대목을 보여줬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 김영 기자가 얘기한 저 여론조사를 좀 보면은 민심은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좀 새로운 세력이 맡았으면 하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윤심,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이 좀 맡았으면 하는 이런 좀 흥미로운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일 전당대회 하면은 누가 뽑히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뭐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들이 좀 유리하나 하지 않나 뭐 이렇게는 생각은 되는데 네. 저 조사는 저 윤핵관이라는 전제를 갖고 좀 조사를 했거든요. 윤핵관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윤 핵심 관계자,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비난할 때 많이 쓰던 공격할 때 말이 썼던 단어긴 윤핵관이고 그동안에 윤핵관 하면 다 부정적인 말로 나오기 때문에 네. 저 말만 갖고는 좀 보기는 어렵다. 민심하고 당심하고 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민심과 당심이 좀 따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